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캠 반갑습니다. PD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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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영상을 우리 인터뷰 예, 영상을 이전에 찍었었는데 제가 실수로 파일을 날려 가지고 예, 캠 예. PD님이 또 죄송하기도 하고 예, 감사하게도 이렇게 시간을 또 내 주셔서 너무 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별 예. 말씀은요. 예, 예, 자, 이번 영상은 저희가 예, 사실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도 했었지만 현재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한 이제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 이제 현재까지 잘 버텨오셨고 또 다행히 이번에 또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실업급여 연장도 좀 됐고 그리고 백신도 나온 상태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 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또 이게 지금 실업급여 연장도 사실 3 월까지니까 이후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물론 나라에서도 구제책을 마련하려고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자 자신이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캠 PD님이 이렇게 노하우가 되게 많으세요. 예, 지금 사실 캠 PD님도 보면은 이 딱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딱딱 이거 뭔가 해 나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또. 그리고 또 이불 밖은 위험해 이 콘텐츠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알고 계신 것도 많고 노하우가 많으셔서 캠 PD님하고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 와 예.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별 예. 말씀은요. 예, 그리고 또 캠 PD님에 대해서 물론 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약간 소개를 좀 해 드리면 이제 캠 PD님은 일단 캘리포니아에 계시고 웹 프로그래머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 광고 PD 그리고 현재는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우연한 행복 그리고 이불 밖은 위험의 힐링캠이라는 이 3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첫 번째 질문으로는 예. 캠 PD님은 이번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우선 뭐 저부터도 업종이 바뀌었죠. 제가 비즈니스 컨설팅하고 예. 강의가 주 업종이었는데 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제 이제 일도 주 업무도 많이 바뀌었다는 게 그 저부터 느끼는 거죠. 예, 그러고 예.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채널 초반부터 이렇게 보니까 원래 카페도 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가요? 카페는 안타깝게 문을 닫았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 예, 문을 그래요? 닫을 수밖에 없었고 엊그저께 이제 뭐 안에 장비 같은 거 더 좀 다 치우고 예, 어. 어 커피숍은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 유튜브 우연한 행복 채널을 갖다가 안 했으면 계속 거기에 매달렸을 텐데 사실상 지금 제가 계속 매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손해를 음. 감수하고 예, 지금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는. 예. 진짜 어찌 보면은 빨리 정리하는 것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이런 그쵸. 상황에서는. 예.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언제 회수하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예. 음. 그래서 농부가 때를 알고 그 농사를 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예. 여름에 열심히 가꾸고 가을 되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봄, 여름 열심히 일해 놓고 가을 때 서리가 내리는데도 수확을 안 하면 농작물이 다 망쳐지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예. 예. 상황이 추운 서리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러면 빨리 뭐 정리할 건 정리하는 거. 이것도 사실 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되게 중요한 처세술의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캠 PD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예. 지금 이 하시던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 현재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시고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이 코비드 19이 어찌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예. 엄청난 이제 재난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캠 PD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행인가요? 아니면은 기회인가요? 불행 또는 기회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예. 맞춰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왔어요, 저는.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예.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뭐 작년도에 뭐 대선도 있었는데 대선도 각자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제일 그 문제가 되는 분들은 본인이 지지한 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 세상은 망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과격하게. 예.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4년 동안 이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는 누구한테든 간에 다 힘든 이 시간이었지만 예예.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본인이 바꿔 나가면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건 좀 사담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위인전을 보면서 '내 인생 동안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러면 음. 안 되지만 그걸 은근히 기대한 적도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신흥 부자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모든 예.
뭐 복구를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사회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신흥부자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게 세계 3차 대전보다 더한 피해를 전 세계적으로 다 끼쳤잖아요. 미국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예예. 전 세계가 다 진짜 초토화가 됐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기회에서 사실 기회는 더 많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저도 원래 하던 일에서 제 일을 제가 치고 제일 처음 타격을 받았죠. 회사를 못 가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강의도 못 하고 컨설팅도 못 하고 그게 주 수입원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비대면으로 돈을 벌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 코로나 특수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예. 어떻게 하면 좀 잘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궁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현재 일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신청률을 봐도 아직도 막 수십만 명이 이제 직장에 못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못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새롭게 해볼 만한 일들이 어떤 게 있을지 캠페인님이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회사에 다닌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 미래가 없거든요, 사실. 예. 월급만 갖고 미래를 충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또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이제 물가를 쫓아가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예. 부업 중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예요. 온라인에다 뭐 물건을 팔고 어떤 그렇죠. 서비스를 예. 팔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온라인 비즈니스도 제가 이제 8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딱 느끼는 게 8년 전에는 "여러분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좀 특별하고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거기서도 또 부익부 빈익빈 이제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조금 전부터. 무슨 음. 얘기냐면 자본이 있는 큰 회사들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괜찮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자본을 투자해서 싸고 저렴하게 가격으로 승부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온라인 아 비즈니스도 예전만큼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존도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돈 벌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기회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 어차피 온라인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그렇죠. 사태 이후로 예.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을 되게 기피하는 이런 문화가 사회적으로 팽배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때 남들이 다 파는 물건이 아니라 나만이 갖고 있는 물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물건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해서 팔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음.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에. 애플이면 애플, 뭐 벤스면 벤스 이렇게 브랜드들이 있는데 내 자신의 브랜드, 내 스스로를 1인 브랜드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음. 요즘에는 물건 파는 것도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수공예 제품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파시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도 제가 또 제안을 많이 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 것들은 어떤 특정 대기업들이 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런 예. 것들을 갖다가 한번 어필할 때 제 자신이 브랜드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로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본인 비즈니스에 되게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로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살고 이름으로써 제 팬을 만들고 그 팬들이 음. 저한테 비즈니스를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제 방문 판매 같은 거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 그런 예. 분들이 좀 재빠르게 탈피를 하신 거죠. 예,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메신저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수익 창출이라는 게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예. 재화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졌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불평을 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죠. 이걸 거죠. 이제 받아들여야죠 앞으로는 이거를. 예. 예,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앞으로 미래에서는 사람들 만나는 방법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한국 분들 많이 하시는 카톡도 있지만 카톡으로 비즈니스 하셔 갖고 돈 많이 버시는 분도 봤고요. 또 예. 그리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거 봤고 또 이게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계신
뭐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을 하신다거나 뭐 저도 커피숍을 하다가 지금 뭐 문을 닫은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커피숍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 커피숍에서 뭐 딜리버리나 새로운 메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음. 비즈니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 그렇죠. 워낙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두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한 것은 이제 다가올 미래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만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불편해하지 않고 서로 만나면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례로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 40-50년 전에는 어르신분들한테 이번에 뭐 설날이었으니까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게 아주 정석이었죠, 원래. 근데 그렇죠. 전화라는 게 생기면서 전화를 걸면 이게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받는 애들이 좀 싸가지 없어 보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전화로 안부 거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됐는데 근데 또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카톡으로 인사를 나눠요. 뭐 맞아요. 직원 뭐 이 대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뭐 저도 설날 때 뭐 카톡을 뭐 몇백 개를 받았어요. 다들 그쵸. 뭐 이래저래 뭐 새해 카드 복 많이 만들어 받으세요. 뭐 보내시고 이런. 예. 근데 그 카톡을 보내는 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르신분들이 되게 안 좋아했어요. "아 음. 버릇없이 전화라도 안 통하지 이게 카톡이 뭐냐." 근데 이제 이런 어르신분들도 이제 카톡으로 다 이걸 그쵸. 사람들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던 분들 이런 기회 통해서 또 인사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카톡이라는 거 이런 걸로 비즈니스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최근 한 1-2년 사이 얘기인데 전화로 맨날 전화 상담하다가 카톡으로 전화 상담을 하기 시작하니까 음. 상담이 더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전화로 뭐 얼마예요? 뭐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사람 심리가 물어보고 와서 안 사면 좀 미안하니까 뭐 좀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예.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냥 부담이 요즘 젊은 덜하죠, 카톡이. 사람들이 예 카톡으로 그냥 "얼마예요 그거?" 예 음.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가격 그렇죠, 비교하고 그렇죠. 끝.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게 되게 커졌죠. 예. 그래서 음. 지금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제 카톡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최근에 만나 뵀던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행업을 하셨는데 본인이 카톡을 쓰지 못하다가 카톡을 안 하면 비즈니스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카톡을 배우셨대요. 그러고 가서 본인이 느낀 건 뭐냐. 카톡이 오면 어찌 됐든 간에 바쁘든 뭐 하든 간에 우선 "예. 안녕하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빨리 해 놓고 음. 기다리면 어 이 카톡으로 비즈니스가 되는데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손님을 놓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연세가 예. 있으신데도 벌써 그런 걸 배우셔 갖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매장에 음. 갔을 때도 누가 대응을 잘해 주고 그러면 물건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데 뭐 직원들이 이렇게 대응도 잘 안 해 주고 뭐 손님 왔는지 어쩐지 거들떠도 안 보면 손님도 그냥 나가는 것처럼 카톡이든 뭐든 간에 인간끼리의 어떤 대하는 이런 처세술 이런 것들은 똑같지만 그 툴이 많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카톡만 알려드렸지만 카톡뿐만 아니라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인스타그램의 메신저 되게 많이 쓰시죠. 그리고 예. 페이스북 메신저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또 문자 같은 것도 많이 쓰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모든 음. 생각의 전환을 이제 비대면으로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에서 시작을 하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럼 일단 이제 자기 자신의 브랜드, 이제 어찌 보면 뭐 SNS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거네요. 그런 예 게.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제가 제 방송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잘 될 만한 비즈니스 10 개를 우선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린 게 있는데 예.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반려동물 사업이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음. 그게 수긍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덜 만날수록 집에 있는 반려동물과 있는 시간이 많을 것이고 반려동물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 "여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 예.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예. 여기서 뭐를 제안드렸냐면 수제 강아지 객검이라든가 수제 강아지 뭐 음.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좀 그런 거에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면 "그런 걸 판매해 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제가 전해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올려서 판매를 해 갖고 나올 수 있는 매출하고 이분이 평상시에 자기가 주변에 강아지들, 고양이들, 반려동물과 잘 지내고 반려동물한테 우리 반려동물의 충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음식을 이렇게 해 먹이고 내 반려동물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비타민을 챙겨 주고 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채널을 해 갖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서 '나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보여준 다음에
본인이 만든 음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면 그 음식은 사실상 동물이 잘 먹으면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아 꾸준한 그렇죠, 그렇죠.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혹시 맛이 없어도 요거는 컴플레인이 덜 나와요. 왜? 음. 동물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동물들이 별점을 나쁘게 줄 것도 아니고 아 동물들이 그렇죠. 먹먹하면서 "이 음식 맛없어." 이렇게 적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비즈니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음. 항상 저도 사실 그 반려동물 그 비즈니스가 괜찮을 거라는 수치는 다른 아리클에서 읽은 얘기지만 거기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더 추가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예예.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옷 같은 거 디자인해서 만들어 파시는 것도 괜찮고 어떤 비즈니스 간에 본인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잘하는 부분을 남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 그전에는 홍보가 안 했어도 가게에 와서 살 수 있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홍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브랜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 형성을 하고 이제 팬층이 생기면 예.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예. 누구든지 이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게 마케팅을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음. 마케팅을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예. 근데 이게 이 차이점이 뭘까요? 마케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전통적으로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기존의 마케팅을 했었죠. 저는 뭐 20대 때부터 마케팅을 했었으니까 그게 예. 30년 전 얘기인데 그 시대의 광고하고 지금 광고하고는 다 되게 달라요. 가장 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는 일방향 미디어라는 거 그러니까 TV, 라디오, 잡지 이런 것들이 일방향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쪽에서 예.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양방향 미디어 흔히 말하는 이제 음. 멀티미디어라고 하죠. 멀티미디어가 생겼는데 이 소셜 네트워크가 가장 거기에 대표적인 얘기죠. 우리가 유튜브를 적으면 사람들이 리플을 달아주고 또 그렇죠. 유튜브 내용이 좋으면 그거를 사람들이 쉐어를 시켜주고 또 음.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셜 네트워크는 이제 누구 한 사람의 주체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뇌시키고 모든 사람이 다 주입시키는 이런 미디어가 아닌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미디어가 되게 중요하게 예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광고라는 게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하다 보면 팔려요. "이 옷을 아. 입으면 당신은 멋있어진다. 이 옷을 입으면 당신은 세련돼진다. 이 아파트에 살면 당신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의 주입만으로 그 물건이 팔렸는데 음. 지금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음. 제가 마케팅을 할 때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본인 물건을 홍보하려고 그래요. 음. 그리고 광고비를 들이면서 "왜 우리 물건을 안 보여주고 엉뚱하게 다른 얘기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세요. 근데 예예. 사실 내 물건 좋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바빠 죽겠는 시대에 예. 남이 광고 봐 주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튜브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하면 뭐 재밌거나 아니면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근데 우리 둘 다 포함은 안 되지만 그렇죠. 아니면 얻을 게 있거나 뭔가 무형의 예. 재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된다고 보거든요. 이 대장님 음. 채널이나 제 채널이나 어떤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백종원 씨 참 잘하고 계신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TV 나와서 요리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요리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고 그분 식당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것 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의 예. 식당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제품을 홍보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사람 대 사람 만나서 세일즈맨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세일즈맨은 부부가 왔어요. 근데 부부를 살펴보죠. '아 젊은 신혼부부구나.' 그러면 말을 건넵니다. 신혼부부세요? 예. 이번에 또 뭐 새로 혼수 장만하러 오셨나 보네요. 뭐 이번에 필요한 거 이런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 내가 먼저 오퍼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반대로 상대방은 궁금해하지는 내 얘기를 먼저 해요. "제가 뭐 여기 매장에서 여기 물건을 갖다 제일 잘 파는 사람인데 제가 골라 드리는 게 최고 좋고." 이렇게 음.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죠. 온라인도. 예. 내가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그걸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필요로 한 얘기를 갖다가 해 주는 사람들, 내가 음.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뭔지 집어 주는 사람들, 사람들이 필요한 그 궁금증을 긁어 주는 사람들, 이런 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마케팅의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광고를 해요, 페이스북에 어떻게 광고를 해요, 유튜브는 어떻게 홍보해요.
이 기술적인 방법은 유튜브나 뭐 인터넷 뒤져보면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음. 사실상. 그 맞습니다. 방법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예. 봤을 때. 기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방법론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음.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세요. 그거는 배우면 됩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건데 그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항상 사람들과 소통이 예. 중요하고 소통을 하려면 남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그 얘기를 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아까 뭐 강아지 사료 얘기 잠깐 다시 돌아서 얘기하면 예. 광고를 저희 강아지 사료를 먹이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뭐 튼튼해지면 몰라요. 이 강아지 사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광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강아지가 참 비실비실하고 나이가 들으니까 요즘에 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 음식을 이렇게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더니 우리 강아지가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어느 누군가는 똑같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강아지도 그런데 그럼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아지들 우리 강아지는 이런 품종인데 하얀색 털이라서 이 빨간색 옷을 입히니까 너무 예뻐요. 이번에 크리스마스라서 제가 이런 옷을 입혔어요. 그럼 음. 사람들은 저도 그 옷 강아지 옷 우리 옷 강아지 옷 하나 맞춰 주세요. 그리고 오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기본적으로 방법론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음. 진짜 남을 배려하고 남이 필요한 거를 얘기해 주는 그 마음가짐이 제일 큰 마케팅의 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 듭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광고들을 보면 캠 PD님이 그 강아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게 "이 물건이 무조건 좋아요. 예. 이거를 강아지한테 먹이면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올게닉이에요." 이런 식의 광고보다도 이게 오히려 예. 딱 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예. 스토리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딱 더 와닿고 이랬을 때 그 임팩트가 정말 큰 것 예. 같더라고요. 사실 예. 물건이 이제 좋고 나쁘고는 제가 봤을 땐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냥 맞아요. 물건 자체는 평타 이상만 치면은 이 스토리만 딱 공감이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임팩트감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좋아요. 이거 써 보세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케팅이 잘 안 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그렇죠. 예. 이 마케팅에 대해서 쪼끔 뭐 얘기를 해 드리면 사실 근대사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예. 원래 영화 전공을 하고 광고 회사를 다녔지만 이 근대사 마케팅이라는 게 별로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불과 한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광고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 신문이든 그래요? 뭐 잡지에 나오면 와이셔츠 12불 99 뭐 양복 299불 99 이렇게 물건만 나열해 놓고 사진만 보여주는 게 어떤 광고였지 광고라는 게 음. 없었는데 그 현대 광고의 이제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오길비에라는 분이 있어요. 오길비 앤 매더라는 컴퍼니가 있는데 예. 그분이 그 유명한 광고가 여러 가지 있죠. 예. 시속 60 마일로 달리는 차속 안에서 들릴 수 있는 거는 롤렉스 시계 초침뿐입니다. 그게 롤스로이스 광고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분의 카피라이트였고 어. 그다음에 그분의 유명한 일화는 그분이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행인이 장님인데 그 행인이 팻말을 들고 있었고 "I'm blind. Please help me." 이렇게 적혀 있는 팻말을 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예. 그분이 그 팻말을 받아 갖고 뒤에다 다시 적어 준 거죠. "봄이 왔습니다. It's a spring, but" 그러니까 "저는 봄을 볼 수가 없네요. I can see spring."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로 문구를 바꿔 줬더니 그 돈 쌓이는 게 아 훨씬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어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요거하고 맞아요. 이 뒤에를 좋아 갖고 "봄이 왔네요. 하지만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 접근하고 근데 그게 그분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장 유명한 광고 중에 하나는 하서웨이 셔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당시에 백화점 카탈로그 보면 다 셔츠 그림만 있고 얼마 얼마 적혔을 때 애꾸는 요 안대를 끼신 어떤 예. 남자가 셔츠를 딱 입고 있는 사진을 갖다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셔츠가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광고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예예. 사람들이 뭘로 찾냐면 와서 "하서웨이 셔츠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애꾸는 원아이 잭이 입었던 셔츠를 주세요 하고 음.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의 분위기가 되게 오묘한 게 이 남자가 해적이었냐 혹은 뭐 전직 군인이었냐 생긴 걸 보면 근데 되게 멋있는 중년 남자가 이렇게 껴있는 게 여러 가지 상상을 되게 일으켰던 거예요. 사람들과 음.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죠 그분은. 어떤 예예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일방의 미디어지만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실 광고 회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광고가 지난
한 20년 전까지는 맞아 들어갔죠. 근데 예. 20년 전부터 소셜 미디어가 나오면서 양방향 미디어라는 걸 갖다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예. 어떤 소통을 중요하는 광고가 필요하다. 이게 세상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 획을 그은 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거를 마음에 품고 어느 광고든 간에 하시면 성공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음.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이게 캠 PD님 마케팅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좀 예. 생각을 해 보니까 예. 옛날의 마케팅 방법은 제가 느끼기에 지금 얘기 들으면서 예. 느끼기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 뭔가 이제 광고를 예.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예. 지금은 개인이 그냥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제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광고를 위한 자본이 많이 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초창기 때는 광고비가 비싸지 않았어요. 70년대 예. 한국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TV에 그 UN 팔각성령이라고 성냥 광고도 했었어요. TV 광고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죠. TV 그 비싼 데다가. 옛날에 70년대는 성냥 광고도 했었고 예. 우산 광고도 했었고 교복 광고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음. 근데 그때는 광고비가 그만큼 안 비쌌죠. 지금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예. 부익 분입 현상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되게 심화가 된 거예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광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음. 초창기 때는 일반인들이 광고를 할 생각을 안 했었고 인식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광고비가 쌌는데 그때 뭐 우산 광고하고 교복 광고하고 자전거 광고했던 회사가 지금 한국의 SK예요. 어. 선경 스마트 자전거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때 광고의 힘을 알았던 분들은 나중에 성공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20년 전 뭐 이때쯤에는 돈 있는 회사만 광고를 할 수 있고 우리 음. 일반인들은 광고를 할 수가 없었죠. 예. 예예.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히트를 친 사람들이 생겼어요. 광고 한 편 갖고 혹은 영상 한 편 갖고. 예. 대표적인 사람이 싸이죠. 예, 단군 그렇죠. 이래 김정일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은 싸이라고 싸이. 얘기가 나올 예. 정도로 강남스타일. 전 세계에서 예, 제일 유명한 한국인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전에 뭐 한국 사람들은 도전을 안 해봤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가수들 미국에 진출한다고 열심히 돈을 쓰고 도전을 하고 또 예. 일본도 그랬었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대성공을 못했는데 싸이는 성공을 했어요. 예, 그게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그렇죠. 운도 있었지만 사실 별로 투자도 안 한 걸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되죠. 그리고 예. 지금 BTS가 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BTS도 사실 비하인드 얘기는 1년 동안 BTS의 삶을 계속 보여주는 방송을 유튜브에서 계속 했었어요. 사실상. 예. 그렇다고 뭐 하더라고요. 숙소에서 예. 있는 모습이나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BT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런 또 가수 그룹이 됐던 것처럼 지금 기회는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열려 있다고 봐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갖고도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음. 영상 하나 갖고 또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뭐 얼마 음. 전에도 저 몽골에 있는 어떤 소년이 영상 하나 몇 초짜리 틱톡에 올라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 예. 세상이 좀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네. 그렇네요. 그럼 지금 우리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빨리 안 하신다면 네. SNS랑 유튜브 빨리 네. 하셔야겠네요. 그 이대장님 드럼 치시니까 드럼 예예. 잘하는 친구 아시죠? 한국에 그 저 혼혈 친구 드럼 잘하는 친구 혹시 아, 아세요? 알죠, 알죠. 예. 예. 그 드럼 잘하는 친구가 빅터. 갑자기 예. 예, 맞아요. 빅터. 자기가 밴드 할 땐 별로 인기를 못 얻다가 유튜브 하고 나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잖아요. 예. 근데 전 드럼자 친구의 어떤 영상을 보고 팬이 됐냐면 그 왕들이 입는 그 골륜포를 입고 그 예. 한옥 집안에서 드럼을 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이제 혼혈이니까 이게 좀 이국적인 얼굴에 그 골륜포를 입고 왕이 있는 예예. 골륜포를 입고 드럼을 치면서 되게 이렇게 힙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색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했던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죠. 보고 예. 저도 '이야 이 친구 멋있네.'라는 생각이 딱 음. 들고 그것도 영상 조회수가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예예. '야 그 사람이 진짜 요즘에 팔자가 자구난이 유명해졌더라.' 이 얘기가 이제 바이든의 시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진짜 저도 느꼈지만 예 뭐 그런 분들은 뭐 엄청나게 느낀 분들이 많죠. 뭐 저도 우연한 행복 채널이 진짜 자구난이 유명해졌더라 이 시를 예 바이든의 시를 몇 번을 제가 되뇌었을 정도로 '세상의 기회라는 게 이제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회라는 게 준비된 사람한테 그 기회라는 거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우연히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예.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예.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켄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사실 우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찌 보면 팬데믹이 오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 영향이 저는 좀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예. 이 이야기는 제가 그 후배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예. 가뭄이 어느 지역에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가 안 내리니까 우물을 파보겠다고 땅을 열심히 파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수맥을 찾는다고 수맥을 찾아가면서 땅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수맥을 공부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우물을 찾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예.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부나 학벌이나 뭐 어떤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수가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분도 100이면 100 수맥을 다 찾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또 예. 대다수 사람들은 그 수맥을 찾을 능력이 없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또 두 가지 분류가 나눠요. 한 사람은 조금 파보다가 '아이 물 안 나오네. 힘들어.'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음. 또 한 사람은 계속 쉴 새 없이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예예. 저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사람의 힘이 아니지만 만약에 어느 순간에 비가 내린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가 내린다. 하지만 1 미터짜리 구덩이를 판 사람은 1 미터만큼의 물만 받을 것이고 10 음. 미터짜리 구덩이를 판 사람은 10 미터만큼의 물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해 드려요. 그러기 와. 때문에 그 사람은 힘든 상황, 그러니까 뭐 사회가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경제가 예. 힘들다, 다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지만 맞습니다. 그때 예. 끊임없이 하나의 정진하고 있으면 언젠가 단비가 내릴 때, 모든 사람한테 단비가 내릴 때 음. 더 많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땅을 파내라고 그런 아. 얘기 갖다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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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SNS 뭐 요즘에는 예. 인스타그램 뭐 DM으로나 아니면 예. 페이스북 메시지나 그리고 예.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사람들이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예. 사실 제 입장에서는 SNS로 뭔가 한다는 거는 좀 예. 익숙해요. 예. SNS는 뭔가 이제 확장성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막 공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예. 카카오톡으로 이제 하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나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오픈톡이라는 게 있고 그룹톡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이 예.